큰 원동력은 영업이 200% 넘는 성장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3일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간간히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항상 읽어보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저께 15%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차트입니다. 소위 말하는 따상에 성공을 했고 다음날까지 이거 좀 땡겨서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아니다, 이건 좀 너무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 자, 첫날에 따상에 성공을 하고 다음날까지 급등이 있었지만은 상장 이후에 하락이라는 불문율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상장 후 나한테 따상에 성공했지만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하지만 하락 전환되고 난 이후에 4월 8일부터 현재 빠르게 현재 주가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14만 9천원과 16만 3천원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됐었지만은 어제 최근에 와서 일단 이 16만 3천원을 현재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기대감에서 숫자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기대감, 숫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상장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바이오 기업으로서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면서 이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그러니까 공모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장가에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기대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백신이겠죠. 그리고 CMO, 그리고 뭐 백신을 제외하고 백신이 CMO겠네요. CMO 그리고 CDMO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공모가 상장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겠죠. 뭡니까? 매출. 참 제가 최근에 그 LG화학이라든지 뭐 포스코는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매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실적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적에 대해서 그닥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세요. 주식시장은 그때 달라요. 요 말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떨 때는 실적을 봤다가 어떨 때는 실적을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 때는 1분기 실적 시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 철강, 화학, 대표적으로 금요, 석유, 포스코 이런 기업들 실적으로 완전 그냥 뻥 튀었죠. HMM 뻥 튀었었죠. 그런데 2분기 보세요. 포스코가 2조 2천억의 영업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LG화학이 LG화학이 얼마죠? LG화학도 2조 2천억인가요? LG화학도 2조 2천억이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2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적에 그렇게 주목을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요 달러를 잘 기억하세요. 그때요 달러였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CMO의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114% 정도 성장폭이 있었고, 그래서 주가 반전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백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백신을 포함한 CMO 얘기, 그리고 자체 백신, 그러니까 노바백스 얘기도 있었지만 뭐 자체 백신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쭉 횡보를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뭡니까 노바백스에 대한 생산,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서
이 소위 말하는 박스권 상단 돌파하게 되고 새로운 또 가격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만 7천원 하루 15% 급등, 따상 이후에 3주 만에 25% 급락. 하반기 노바백스 생산 기대 커져. 자체 코로나 백신 3상 성공의 관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3개월 전에 올해 영업이익입니다. 올해 8천억에서 1조가 넘는 매출, 그리고 2,400억에서 3,900억 정도 영업이익. 자, 이게 엄청 대단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자, 실적 포인트 한번 볼게요. 이걸 좀 내리고, 자, 이렇게 같이 보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자, 지금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게 되면 매출은 2,600억 정도입니다. 2,550억 정도네요. 2,550억 정도고, 영업이익은 뭡니까? 1,200억 정도. 1,2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 매출은 8천억 가까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영업이익은 2,400억 정도. 그죠? 아니다, 2,700억 정도. 2,700억 정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200% 넘는 300% 넘는 성장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판타스틱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단순히 사상 최대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타스틱한 이런 실적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작년 하반기 때 영업이익이, 자 보세요. 작년 하반기 때 영업이익이 보세요. 지금 합치게 되면은 이게 460억 정도고, 까먹은 거 생각하면 400억이거든요. 400억 영업이익에서 3,900억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치면은 몇 퍼센트야? 900%? 900%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 대비해서 판타스틱 하잖아요. 단순히 사상 최대가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판타스틱한 실적이 나오냐, 거기에 주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달라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노바백스 4천만 도수 정도는 이거 돈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몇 리터 정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4천만 리터가 cc로 바꾸고 그리고 리터로 바꿔봤을 때 4천만 도즈가 한 3만 리터 정도 아마 될 거라고 추산이 되거든요. 4천만 도즈 cc를 바꾸게 되면은 0.007cc가 아마 1리터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계산해 보게 되면 3만 도즈 정도 되거든요. 3만 도즈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는 큰 돈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고, 노바백스는 뭐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기존 받고 있는 거에 노바백스까지 포함이 되니까 실적 성장세가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뭐 수두 백신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자체 백신, 이제 일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바로 뭐 3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2022년까지 가게 되면은 생산을 하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 CMO에, 아스트라제네카 포함한 CMO에 노바백스 자체 백신까지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방송 초반에 뭐라 그랬죠? 기대감에서 숫자. 기대감에 의해서 공모가는 정해졌고, 그 위에 숫자가 보여줘야 되는데 숫자 보여주는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빠르게 숫자를 보여주게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 숫자만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이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타스틱하게 커질 가능성,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결국 CMO에서 실적을 내면서 우상향을 갔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기대감에 머문 종목이 아니라 숫자가 나오는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흐름이면은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히든 종목 볼 건데요. 자, 여기 상한가가 나오고 횡보를 거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5일선과 21선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21선에서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27일 날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21선과의 이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21선과 5일선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5일선 위에 안착. 요 흐름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상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떤 흐름을 좀 예상하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SMCNC가 1차 상승 이후에 횡보 거치죠? 그러면서 상승 나오고 5일선 껌딱지점 붙었다가 오늘 상승의 슈팅이 나오죠? 요걸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히든 종목은. 그래서 히든 종목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자 21선에 껌딱지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하다가 다시 21선 찍고 다시 21선에 껌딱지점 붙어 있다가 5일선 탔다가 다시 21선 찍고 N자형 반등이 완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5일선만 안착해주게 된다라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SMCNC처럼 상승이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5일선 안착 여부를 보고요. 그러면서 최소한 25% 이상의 수익을 분명히 좀 볼 겁니다. 볼 거예요. 이 토스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은 토스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은 상승이 나온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지금 7월 27일 날 당일만 해도 18%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종가 기준으로 앞으로 슈팅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25%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스의 대표이사가 이 회사의 4회이사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1부는 첫 번째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